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로젠의 재정학 챕터 10장 정부와 보건의료 시장 첫 번째로 민간의료보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3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 페이지 263페이지네요. 263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요. 세 번째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직장 동결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결이라는 게 이제 잠겼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락 해서 잠긴 거야. 딱 잠겼어요. 얼음 해서 땡 이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죠. 직장이 얼음 해서 안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린가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이 있는 직장을 떠나게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의료보험 서비스가 괜찮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포기하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잃게 되는 어떤 피해, 대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이 괜찮은 의료보험 서비스를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직장 갔는데 그 직장에는 그러한 괜찮은 의료보험 서비스를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좀 떠나야지. 이게 안 맞고 내가 더 나은, 나한테 더 적합하고 더 나은 직장이 있는데 직장으로 사실은 이동해야지 우리가 이동의 자유가 있을 때 이동을 더 나은 게 있으면 그리 가야지 나한테는 이 효율적이고 좋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이동하려고 했더니 그 직장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동하려다가 망설이게 되지.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현재 이런 체제가 개인들이 자신의 직장을 떠날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동결된다는 거. 얼음 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끈끈이 같이 이렇게 딱 묶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 동결 효과라는 것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볼게요. 직장 동결로 인해서 근로자가 자신이 가장 생산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직장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면 경제에 따라서 효율성을 저해한다. 효율성을 경제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가는 거기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직장 동결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 금액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거기 쭈루룩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마지막 줄 보세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직장 동결 효과가 존재한대요. 그리고 직장 이동성을 25%에서 50%까지 감소시킨대. 그러니까 이동을 한 25%에서 크게는 50%까지 직장 이동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은 방법이 하나지 내가 삼성에 다녔는데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데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가더라도 그 의료보험과 관련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이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비용관리와 민간보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환자 진료의 실제 비용에 입각해서 실비보험이죠. 진료비를 지불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위별 수가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어떤 의료행위가 되겠죠. 행위별 거기 보시면 수가제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가제 이렇게요. 그래서 cost based reimbursem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fee for servic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에 따른 거에 만큼 보험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행위별 수가 제도와 같은 그러니까 제3자 지불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냥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요. 그냥 비싼 걸 그냥 받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고용주 가입한 고용주가 일정 부분 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덜 드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비용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의사 입장에서도 어유 최신식의 의료 서비스 이걸 받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아니 더 적합한 적절한 비용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 모럴 헤이저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발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다음 줄에 보시면 마지막 줄이요. 반면 환자 치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면 더 많은 진료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의료비 관련한 비용이 자꾸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용 관리에 따른 이게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그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죠. 높은 의료비와 빠른 의료비 지출 증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의료비가 자꾸 이게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이러한 도덕제어 K로 인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주들은 수요 측면보다 첫 번째 줄 보세요. 공급 측면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수요보다 야 안 돼 너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있어 이 혜택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 관련된 비용을 낮게 유지하려는 보험 패키지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거기 보시면 비용 관리 서비스 공급 체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드 케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좀 관리하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보험 패키지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비용이 자꾸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거기 보시면 비용 관리라는 말을 썼어요. 앞에 매니지드가 이제 비용을 관리한다는 거죠. 비용을 관리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이렇게 있네요. 서비스 공급 체계. 네, 이러한 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목적이 뭐다? 예, 맞아요. 비용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인두제야, 인두제.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이제 거기 제공하는 비용이 인두제가 사람이고 머리 두자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람에게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왼쪽에도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인두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진료비가 환자에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사람 1인당, 환자 1인당 얼마 이렇게 비용이 그냥 할당되어 있는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면 뷔페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내가 식권으로 살 수 있는 양이 뭐 1인당 뭐 1,000원 아니 10,000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거기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인두제를 들 수 있는데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진료비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환자 1인당 연간 비용이 고정되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 거기 보시면 HMO 이런 것도 있고요. PPO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건 읽어보세요. 그 다음 POS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그 바로 위에 나와 있죠. 그 굵은 고딕체 있죠. HMO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HMO 체제 하에서는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필요시 전문 의사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럼 막 우리가 무조건 삼성병원 이런 막 대형 병원에만 가는 게 아니라 동네 병원에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먼저 검진을 받아보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 다 뭐 삼성,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환자를 의사와 연결시켜 주거나 해서 그게 PPOS 또는 POS 이런 것들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맨 마지막 줄에 가보시면 아니 이렇게 비용을 관리하는 서비스 체계가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진짜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어? 그걸 보니까 오른쪽에 가보니까 효과가 좀 있기도 하다가 없기도 하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효과라기보다는 의료비 지출이 자꾸 커지고 있어. 그런 연구 결과가 거기 나와 있다라는 것을 265페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단락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라는 겁니다. 비용과 너무 관리하다 보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자꾸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 비용뿐만 아니라 퀄리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쟁점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2절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